여기까지 보험을 어떤 순서대로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보험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트 정인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100점짜리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어린이 보험은 15세 이하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한도는 높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15세 이하 아이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0세부터 5세 이하 아이들이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100점짜리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요. 0세부터 5세 이하 아이들은 보험 준비를 할 때 다른 연령대랑은 전략을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니까 0세부터 5세 이하 아이들 어린이 보험은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세부터 15세 이하 아이들이 어떻게 보험을 준비해야 100점짜리로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어린이 보험을 현재 기준 모든 보험사 비교를 통해 어떤 보험사로 어떤 설계안으로 가입을 해야 좋은지 설계안까지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잘 따라하셔서 중간에 해지할 일 없도록 우리 아이 보험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무턱대고 이것저것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땐 꼭 필요한 보험을 우선순위대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린 순서대로 보험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보험만큼은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보면 이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보험은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줄여서 실비, 실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병원에서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에게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감기부터 수술까지 다양하게 진료비, 약값 등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용까지 일부 보장해줘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보험이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들은 실손보험을 10,000원 이하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할 보험은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3대 진단비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이름만 들어도 좀 걱정되는 질환일 거예요.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해주는데, 이 진단비로 생활비나 치료비, 간병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도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비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손보험만으로는 수술비를 커버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손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금이 보통 10에서 30% 정도 발생하고요.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해주는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통원으로 고가의 수술이나 치료를 받게 되면 실손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만 보장받을 수도 있어요. 치료비가 수백만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차액은 결국 모두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손은 갱신형밖에 없어서 보험료가 계속 변동될 수 있고,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도 계속 내야 해서 노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반면에 수술비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할 수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변동 없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끝내면 90세 혹은 100세 종신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 지급해주고 소멸이 된 진단비랑 다르게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장해줘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수술비도 준비해 두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험은 최대한 기본적으로는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준비해 놓으면 좋은 보험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 볼게요. 가족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명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본인 혹은 등본상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피해 금액을 대물 사고 시에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주는 보험인데,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우리 아이 상해 쪽도 대비를 하고 싶다 하시면 상해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와 같은 상해 보험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험들을 물론 다 준비하면 좋겠지만, 보험은 부담 없는 선에서 준비를 해서 유지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알려드린 우선순위대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험을 어떤 순서대로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험 가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잘 체크하셔도 보험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해서 초반엔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저렴하니까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게, 이 갱신형은 정해진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손해율 때문인데,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20세가 되어서도 30세, 50세, 70세가 되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단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정해진 기간만 납입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 납입 없이 만기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굳이 갱신형 보험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하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갱신형 보험은요, 나중에 50대나 60대가 됐을 때 부족한 부분만 좀 보완하고 싶을 때 그때 서브보험 개념으로 갱신형 보험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약환급금 지급형인지 미지급형인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언제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해약환급금 지급형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해약환급금 지급형이 미지급형보다 보험료가 더 높고요. 중간에 해지를 한다 해도 낸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해약환급금 지급형보단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보장 내용이 똑같으면 보험료도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보험사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사별로 보험료는 다 달라서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0살 남아 기준으로 특약을 똑같이 넣어서 주요 보험사 보험료를 모두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면 보장이 동일해도 보험료가 모두 다 다르죠. D사가 57,92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A사가 77,311원으로 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대략 월 보험료가 2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 똑같아도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데이터가 365일 내내 항상 똑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려는 그 시점에 저렴하고 보장 좋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저희 보험메이트는 그때그때 비교를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조건으로 보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6세부터 15세까지 어린이 보험 추천 플랜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남자 아이들부터 보겠습니다. 10살 남아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보니까 현재 3대 진단비는 모두 D사가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수술비도 비교를 해보면 가장 폭넓게 보장을 해주는 질병 수술비는 D사가 가장 저렴하고 1에서 5종 수술비는 F사가 현재 저렴하네요. 그럼 현재 기준 우리 남자 아이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어린이 보험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D사 단독으로 설계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3대 진단비 모두 현재 D사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수술비까지 넣어도 D사가 저렴해서 이렇게 D사 단독으로 설계해봤습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수술비는 F사가 가장 저렴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3대 진단비는 D사, 수술비는 F사 이렇게 두 개 보험사로 조합해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F사는 수술비로만 설계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수술비만 못 넣어요. 보험사마다 연계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술비를 넣으려면 상해 사막, 상해 후유장애, 상해 중환자시 입원비와 같이 굳이 안 넣어도 되는 특약들을 넣어야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보험료만 너무 올라갑니다. 설계를 할 땐 이런 연계 조건까지도 다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모두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 D사 한 개 보험사로만 준비를 하는 게 현재 가장 저렴해서 D사 단독으로 설계해봤고요. 가장 먼저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 유사암을 제외한 암, 허혈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는 면제가 되고 만기 때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입 후 3년 뒤에 협심증의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안 내도 보장은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포함한 유사암 진단 시 전체 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넣어주면 좋고요. 다음으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 원 넣어서 모든 암에 대해 대비를 시켜놨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구성해서 뇌랑 심장 쪽도 진단비 부족하지 않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암치료비 특약인데요. 암의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항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치료 중 한 개라도 받게 되면 연간 1회 안으로 1,000만 원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어 암의 진단을 받고 1년차에 수술을 받으면 1,000만 원, 2년차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이때 또 1,000만 원, 3년차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넣은 암치료비 특약은 급여에 해당이 돼서 공단 지원을 받는 치료는 보장이 안 되고 급여 전액 본인 부담 혹은 전액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약제라던가 새로운 암치료 기법 같은 게 급여 전액 본인 부담이랑 전액 비급여에 해당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 지원 없이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질병 입원 일당 1인실이랑 2에서 3인실 특약을 넣었는데 다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공단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1인실은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가 돼서 병실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아이들은 전염되기 쉬운 질환에 걸리면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2차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1인실에 입원하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1인실 특약을 구성을 했고요. 2에서 3인실 입원 일당도 넣었는데 이 특약은 가성비가 괜찮아서 함께 넣었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인실에 입원을 하면 40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면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고 2에서 3인실을 이용하게 됐을 땐 종합병원급 이상은 하루 5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3만원 지급받을 수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특약들인데 상해는 1에서 5종 수술비만 넣었고 질병은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질병 수술비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수술비 핵심 특약들은 다 들어간 거라서 서로 단점은 보완을 해주면서 장점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특약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가 좋아서 넣었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특약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성인 때까지 꼭 필요한 특약들로만 구성을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10살 남아 기준으로 86,835원이 나오고요. 이 표는 이거랑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6세부터 15세까지 남아 연령대별 보험료인데요. 약 78,000원에서 98,000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자 아이들 보겠습니다. 10살 여아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D사가 가장 저렴하고 허혈심장 질환 진단비는 F사가 현재 가장 저렴하네요. 다음 수술비도 볼게요. 질병 수술비는 D사가 남자아이들이랑 동일하게 가장 저렴하고 종수술비는 C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그럼 현재 기준 우리 6세부터 15세 이하 여자아이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설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이랑 동일하게 D사로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들도 D사 단독으로 설계를 해야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보장은 크게 가져갈 수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특약은 앞에 남자아이들이랑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특약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여아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73,158원이 나오고요. 이 표는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6세부터 15세까지 여아 연령대별 보험료인데 약 66,000원에서 82,000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6세부터 15세 아이들이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지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의 보험을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도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이 되거든요. 오늘 보여드린 플랜은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만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좋은 상품이 나와도 굳이 해지할 필요 없이 부족한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의 어린이 보험을 100점짜리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메이트는 항상 빠르게 변동된 내용을 파악해서 소비자분들 각자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춤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비싸게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내가 부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좋은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변화한 시장 데이터를 빠르게 파악해서 각자의 조건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카톡이랑 카페 링크가 나와 있어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